문학과 지성 시인선 이기성 시인의 동물의 자서전 시집 중에서 풀. 56페이지요? 네. 풀. 하나의 감정을 버리고 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하나의 감정을 더하고. 하나의 감정을 버리고 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하나의 감정을 또 더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사물이 언어화가 되는 순간, 언어로 명명이 되는 순간 그 언어에 딱 갇히잖아요. 매너리즘에. 예. 이를테면은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면은 의사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흰 가운에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그거 외에 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고뇌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성을 다 없애고 그냥 의사라는 말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 그 명명으로 호칭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나는 의사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더하고. 예. 풀이라고 그러면은 감정이 없잖아요. 네. 인간은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는 것은 수동적으로 살고 감정이 있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고, 그래서 감정이 있는 것들은 동물이라고 그러고 감정이 없는 것들은 식물이라고 그러고, 풀이라고 그러면은 하나의 감정이 없이 자연이 주는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풀이라는 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심어져 가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없고 자연에 적응만 하고 살아가는 게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감정을 버리고 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을 버리지 않아야지 사람이 될 것인데, 감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될 것인데, 하나의 감정을 버리고 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언어로서 이 시라는 것은 감성이 있어야지 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계로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성이 들어가는 거. 그것이 시인데, 감정을 버리고 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감정. 우리 인간에게는 희노애구 애오욕에 7가지의 감정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것은 기미발이란 말이에요. 아직 표현이 되지 않은 상태야. 이것이 기미발이야.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 그랬을 때 인간의 감정이란 것은 제 맘대로야. 이것이. 근데 하나의 감정을 버리고 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언어로서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 하나의 사물로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물로서 있었다. 그랬을 때 시인이 그 바라보는 저거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물, 그 사물이었었을 때 인간이 감정으로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감정이 저 안에는 모든 언어 속에, 저 사물 속에는 언어로서 규정을 해놨고 그 사물 안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네. 그 표현 속에 있었을 때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에 갇혀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야 돼. 그 감정을 다 깨버리고 새로 거기에 내 감정을 하나 더했을 때 그 시인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가.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하나의 감정을 더하고 거기에 시인의 감정을 하나 더 더하고,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밤에는 새들이 와서 몇 개의 감정을 물고 사라졌다. 밤에는 새들이 와서 몇 개의 감정을 물고 사라졌다. 새들이 와서 몇 개의 감정을 물고 사라졌다는 거. 새들이란 건 뭐예요? 이거 안에서? 자유로운 생각들이죠. 그렇죠. 새가 자유고 영혼이고 그 상상력이 발동되는 새잖아요. 날아다니잖아. 날개가 달려서 고정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돌이지 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새들이 와서, 어떤 새? 상상력의 새들, 영혼의 새들이 와서 몇 개의 감정을 물고 사라졌다. 몇 개의 감정을 물고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날아간 거죠. 자유롭게. 이제 꿈이 될 수도 있고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그래요. 베어문 사과처럼 가장자리에 붉게 썩어가고 신침이 흐르는 감정. 신침이 흐르잖아요. 그 네. 감정 속에는 어떤 명확한 신침인가 단침인가 쓴침인가를 모르는데 신침이라고 그랬어. 시커먼 그 어떤 침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감정의 느낌을 아는 거야, 이거에서. 그러면서 밤하늘처럼 조금씩 다가와서 너를 이루었다가 다시 흩어졌다.
뭔가 모르게 먹지위에 캄캄 밤 안에 먹지위에다가 상상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 쓰고 있는데 조금 왔다가 없어졌다가 왔다가 없어졌다. 네, 그러잖아요. 이게 내일 사업 구상을 하나 멋지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침에 깨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어제 그대로만 하면 대단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처럼 조금씩 다가와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별빛처럼 이게 다가왔다가 너를 이루었나 싶었는데 이루었다가 다시 흩어져 본 거야. 이게 너를 묻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는 누구예요? 상상력이죠. 상상력인데 사람이 된 풀. 너를 위해서 사람이 된 풀. 근데 너를 묻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를 위해서 조금의 감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풀처럼 조용한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감정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있는 사람을 내가 노래로서 끄집어내면서 내가 감정으로서 끄집어내면서 나의 감정을 시인의 감정을 집어나가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무슨 풀인가를 몰라. 전 감정이 없어. 그 상태를 나한테 갖고 와서 내 감정을 이기게가면서 하나의 시를 쓴단 말이에요. 꽃이라고 했었을 때 그 꽃이 나한테 주는 감정을 갖고 쓰는 것이지 그 꽃으로만 갖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네. 꽃이 어떻다 저것은 뭐 어쩌다 해갖고 여러 가지 꽃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시인은 그 감성으로서 감정으로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했을 때 너를 위해서는 조금의 감정이 나의 감정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시선을 너한테도 좀 넣어야 되겠다. 너는 그냥 풀로만 있지 말고 나에게 왔었을 때는 너는 감정이 있는 하나의 사물로서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로 태어났을 때는. 시인이 시를 썼을 때는 그냥 사물을 나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위에서부터 언어가 덧칠되어 갖고 있어 갖고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 갖고 있는 사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다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붙이기 위해서 너에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너에게 어떤 감정을 넣기 위해서 조금의 감정이 필요했고 그것은 풀처럼 조용한 것이다. 너는 예전에 있던 그 풀이 아닌 다른 상태로서 조용하게 그렇게 있었다. 그런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